어저버 무색하구나. 세계 반도체의 수도 평택. 아무리 주말이라지만 모두 사라졌습니다. 고덕 국제도시의 쓸쓸한 거리의 모습. 여기는 근로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 웃으면서 걸어 다녀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장하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반도의 나그네 강원은 21세기의 쌀, 반도체의 마을, 평택하고도 고덕 신도시에 와봤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아실 겁니다.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최근에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삼성전자라는 이 거대 글로벌 기업이 업황이 안 좋은 데다가 주가까지 곤두박질 치다 보니 한때 10만전자라는 그 별칭이 이제 어느덧 반토막이 난 5만전자로 불릴 만큼 주가로도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견인했던 이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경제 전반에 걸쳐 맞물려 있거든요. 특히 반도체 장비 산업이나 전자산업, 심지어 자동차, 군수산업에까지 이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한국의 현재 경제 상태를 이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요약해 표현한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가 할 거 없거나 혹은 목돈을 좀 모아야겠다, 또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럴 때 여러 직업이 있었겠지만 가장 빠른 시일에 제일 쉽게 또 한미천 잡는 곳으로 이곳 고덕에 있는 반도체 공장 신설 현장에 소위 숙로로 올라오는 게 하나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주로 예전에 거제 조선소가 많은 근로자를 필요로 했을 때 대부분 거기에 내려가서 돈을 실제로 많이 벌었습니다. 그 덕에 거제시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시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바로 이곳 고덕에도 불과 몇 년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했고요. 한때 1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와서 그때 번 돈으로 물가도 엄청 끌어올리고 땅값, 집값 이곳은 다 뛰었습니다. 그 근로자들이 번 돈으로 노래방, 술집, 식당 이 지역이 완전 화랑을 이루어가 웬만하면 다들 너도 나도 벤츠를 뽑았다는 그런 대화를 들어보실 건데요. 자, 이것은 제가 나눴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영상 뒤편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삼성이 왜 이렇게 힘든가 하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초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길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의 주력 사업으로는 가장 크게는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 스마트폰, 그리고 생활 가전 쪽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때 이건희 회장 시절에는 한창 때는 생활 가전 쪽이 상당히 주류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삼성 TV 또는 삼성 냉장고, 세탁기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2010년대부터 애플을 비롯한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살짝은 늦었지만 스마트폰으로 세계를 애플과 양분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실질적인 삼성의 대표 산업은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그러나 이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업황의 변화가 무척 심한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반도체가 조금 붙일 때는 또 스마트폰 사업부가 메꿔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삼성이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시아, 유럽, 미국에서도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하나 탄생하는 게 그만큼 엄청 힘든 겁니다. 여기 고덕 신도시에도 삼성전자가 투자한 금액만 100조가 넘거든요. 근데 이 100조라는 자금을 공장 증설에만 쏟아부을 수 있는 나라와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또 대만과 우리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자, 한국에는 SK 하이닉스를 비롯해가 삼성과 2개씩이나 있으니 정말 대단한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만에는 그 유명한 TSMC가 있는데요.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가
미국이 대만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TSMC가 만일 중국 손에 넘어가는 순간 이 앞으로의 세계 산업을 주도할 AI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도 중국이 계속해서 이 약진하고 있는 관계로 미국 역시 마음이 결코 편치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무역 전쟁으로 이 중국을 좀 찍어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기술 초격차를 내세워서 잘 해오고는 있었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또한 TSMC와의 기술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최근에 크게 한 방 먹은 것은 요즘 엔비디아 GPU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가 수요가 급증했는데, 자, 우리 삼성 경영진이 이 미래 예측에 조금 실패를 해가 SK 하이닉스에게 물량을 거의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또 인재조차도 그쪽을 좀 많이 뺏겼다고 하네요. 심지어 긴밀하게 협력하던 미국의 퀄컴마저도 이 TSMC로 등을 돌리면서 정말 심각한 지경에 조금 놓였습니다. 자, 10여 년도 더 전에 고 이건희 회장이 나와서 우려했던 그 샌드위치론이 지금 현실화된 겁니다. 세상이 항상 급변해 왔고 또 격동의 시대를 삼성은 그에 맞춰 연구진들을 갈아 넣으며 버텨왔지만 최근에는 항상 이겨내던 이 DNA가 좀 사라진 그런 느낌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과거에 이제 처자식 빼고 다 바꾸라 이랬는데, 자, 미국의 엔비디아 때문에 갑자기 수혜를 받은 SK 하이닉스의 회장님은 다 바꿔버렸으니 아무래도 좀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고덕 신도시 일대는 삼성전자가 100조를 투자한다고 할 때 그에 맞춰 아파트, 원룸, 상가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지금은 파리가 날리고 주말이 되면 깡새이가 5만 원을 물고 다니는 그 고덕이 맞나 할 정도로 정말 거리가 황량합니다. 자, 이래가는 안 되는데요. 세계 반도체 시장 전쟁. 그건 우리 같은 이 서민들한테는 조금 먼 얘기고, 일단 제일 큰 관심은 이 고덕에 일할 자리가 좀 있나, 숙로 자리 좀 있나, 이건데요. 제가 보니까 요새는 거의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2만 명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그 정도가 말 다 했지요. 자, 직장 나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덕이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자, 우리 삼성 다시 좀 부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이 다시 힘 바짝 내가 초격자까지는 못 낸다 하더라도 의하던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 주이소. 10만 명, 10만 명 넘어갔고, 그 다음에 5만 명에 10만 명씩 유동적으로 있었어요. 일자리 창출했어. 그때 쓸데없는 인원, 없는 인원 많다 그랬어요. 기술자하고 그 보조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두세 명 옆에다 붙여놓고 있는 거야. 그 월급 받아갖고, 협력업체에서 월급 받아갖고. 너무 좋았었어요. 너무 좋아서 감당을 못하다가 이제 약간 정상을 찾아간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니었어요. 다 미쳤었어요, 물가가. 여기 삼겹살이 2만원? 22,000원? 지금 생국이 16,000원. 총주에 가니까 12,000원이야, 생이. 야, 씨, 물가가 이렇게 있어. 여기 완전히 걔네들 때문에 물가가 엄청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도 좀 그래갖고 그냥 음식 장사들 하면 걔네들 상대로 하는 음식 장사들이, 옛날에는 걔네들 오는데, 옛날에 뭐랄까 일요일날 토요일날도 했었거든요. 안 해요. 장사를 안 해, 걔네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가 10억짜리, 이거 누가 들어간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10억짜리가 지금 6억 한 5억 될걸? 10억 조금 넘었던 게. 고덕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의 다 많이 썼대요. 노가다들이 기숙사로 많이 이용했거든요. 기숙사 쓰는 거예요. 원룸보다 싸니까. 한 명당 원룸 집어넣는 것보다 기숙사 하나
아파트 하나 다 써줬네. 집어넣으니까 싸죠. 그냥 얘기하더라고. 거제도도 옛날 한참 잘 나갈 때 다 그랬다고. 거제도 물가가 장난이 아니었을 때요. 보통 신도시가 생기면 구도심이 죽거든요. 여기는 그냥 구도심이 살아있어요. 되겠어요. 한탕, 여기 평택은 지금 한탕 빼먹고 나간 걸 사. 그러니까 40%, 막 50% 폭락한 거죠, 여기가. 다 빈집이야, 근데. 근데 내가, 그리고 만약에 10억 가게 얘기했잖아요. 10억, 9억, 8억, 7억, 6억 5천이니까. 이거 다 어때, 이거 들어온 사람들. 예? 이거 자기 돈도 아니야. 은행 빚이야. 10억, 9억, 8억, 7억. 이거 6억 5천 지금 뭐 본전치기 한 사람까지 이게 다 자기 돈도 아니고 다 50%다 저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응? 은행 돈 아니야, 은행 돈. 응? 참. 다 빈집이고, 여기 거의, 고덕에는 거의 빈집이 많고. 올 10월 달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거의 다 지어가지고 건물을 버렸습니다. 정말 아깝네요. 삼성이 힘들다 보니 그 옆에 같이 먹고 살러 들어온 건물이나 자영업자들이 같이 생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도의 나그네 강호발. 지난번에 이어 고덕 2탄입니다. 이번에는 상가단지가 아니라 원룸촌 위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날 한국 부동산의 실태를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보실게요. 저거 한번 보세요. 비슷한 건물들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의 차들은 보이기는 해도 대부분은 지금 절대적 공실을 그 상태입니다. 집 내부는 제가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확인 사살은 안 됩니다만 밖에서 딱 봐도 유령도시를 방불케 합니다. 밤에도 제가 한번 와봤는데요. 불 켜진 방은 거의 없더라고요. 뭐 한다고 저렇게 많이 지었을까요? 뻔합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확장공사 한다고 전국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몰려들었고요. 그 사전 정보를 알게 된 부동산 업자들이 여기다 엄청나게 지어댔습니다. 지금 보시면 걸어다니는 인원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저 혼자 발자국 소리만 이 빈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상가는 분양이 아예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얼마나 좋은 자리고 수익률이 얼마나 높은 곳이라고 홍보를 했겠습니까? 고덕에 삼성 들어온다. 이 한마디면 거의 보정수부였거든요. 자,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공장으로 출퇴근하던 자전거도 전부 버리고 갔습니다. 여기 일대 일정 상가에 입점한 업종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편의점과 성인 게임방, 이거 두 개입니다.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 성인 게임방은 거의 마지막 선택이라고 봐야 됩니다. 인식도 안 좋고 위에 사는 입주민들에게도 이 건물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꺼리는 업종인데 오죽하면 저게 들어와 있겠습니까? 은행 이자는 나가지, 관리비도 나가지, 저 게임방이라도 들어와야 조금이라도 때우고 살거든요. 도로변에도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한때 10만 명이 넘던 인원이 현재 2만 명 정도만 상주하고 있고, 그마저도 서울 출신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1호선 타고 주말 되면 전부 올라가 버립니다. 밤이나 주말이 되면 이곳은 황량한 폐허의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각양각색의 임대 스티커가 거리를 좀 밝혀주고 있는데, 그렇네요. 저 임대 스티커 제가 영상을 저번에 올렸는데 몇 명은 조금 오해를 하시던데요. 야, 이 모든 사태가 삼성 탓이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던데, 삼성 탓 절대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삼성은 자기네 기업 활동만 했을 뿐이고, 저기다가 약속을 했거나 이런 부동산들과의 협업 관계라든지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삼성과는 아무 관계없이 자신들의 책임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동산과 신도시를 계획하는 정부 부처가 좀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공장도 전부 로봇과 자동화로 돌아갑니다. 그래가 과거의 공장 면적당 근로자 수나 인프라 공식을 적용할 때가 아닙니다. 전자동화인데 무슨 집만 그 사람 옛날 제조업체 이걸 건물 짓는 옛날 제조업체 인원 쓰는 거를 다 계산해서 그걸로 계산해서 이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막 인구 같은 거를. 그게 말이 되냐고. 10분의 1밖에 안 쓰는데 10분의 1 쓰나.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새는 공사를 크게 해도 거기 인부들이 사실 별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몇 명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인종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업소들이 과거 대비 많이 불필요해졌습니다. 자, 이 거리를 한번 보시면 주택 1층에는 무조건 상가가 들어와 있는데요. 위에 기숙 인원이나 삼성 직원들이 들어온다고 쳐도 이제는 저걸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은퇴 연령의 세대가 노후에 가장 흔하게 꿈꿨던 사업의 형태, 그것은 바로 그런 사업의 형태가 바로 이 원룸 임대 사업입니다. 보통 적게는 자기 자본 한 2, 3억에 또 많게는 한 4, 5억 정도 가지고 나머지는 대출을 내고 해서 저기서 수익을 한 3, 400 정도 가져가는 그런 형태. 이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이제 바랬던 그런 흔한 은퇴 사업이었는데요. 그 생각을 이제 버리지 못했던 많은 은퇴 자금들이 역시 여기에 무덤처럼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 300 벌겠다고 이래 시작했던 사업이 오히려 2, 300을 매달 물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지금 된 분이 한둘이가 아닐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거의 다 지었는데 결국 유치권이 걸려버렸습니다. 유치권이 걸렸다는 것은 공사비 정산을 못하고 결국 서로 관계는 엉망이 된 그런 상태일시다. 완공하려고 보니 금리가 오르고 또 삼성도 갑자기 힘들어지고 이제 사업 계획도 많이 축소해버리고 이래버리니까 돈을 더 빌릴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 자재들 그대로 내버려 두고 어떠한 보안 장치도 안 해놓은 채로 저렇게 내버려 뒀습니다. 저 아까운 거를 왜 갖고 저는 저 시멘트 저거 한 포대 볼 때마다 저 한 포대만 있어도 저 촌에 부뚜막 같은데 조금만 섞어줘도 흙보다 100배 단단한 굵기로 저렇게 섞어서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촌에는 저 시멘트가 없어서 노다지 항토만 바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저 시멘트 저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이래 잘 지놓고 바로 옆에도 전신의 임대에다가 지상 1층에는 간혹 가다가 편의점 말고는 죄다 전멸입니다. 결국 큰 형님이 이제 사업을 많이 축소해버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욕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공사업체도 너무 힘들고 건물주도 없는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될지 막막했을 거라 봅니다. 자, 여기 또 한번 보세요. 거의 다 짓고 올해 7월에 완공 예정이었군요. 돈을 더 빌릴 자신이 없었겠지요.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보니까 근로자들이 8만 명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공사를 중단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 이런 부동산 현실은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측면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큰 곳은 저 삼성전자와 맞물려서 돌아가야 할 수많은 하청업체, 반도체 장비업체 등등 수없이 많은 곳에서 그 산업의 현장에서 피해가 더 산적해 있을 거라 보입니다.
한국은 우야든둥 수출 국가입니다. 이 수출 국가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국가 산업이고요. 또 반도체로 먹고 사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국가 사업입니다. 가뜩이나 요즘 환율도 높아서 반도체를 더 많이 팔면 이 좋을 텐데 의약등 삼성이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만의 파운드리 TSMC는 대만 국민들이 기도하면서 보호하는 그런 정도로 애착이 높은 회사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정치적인 그런 생각은 잠시 접고 삼성이 의약등 잘 되도록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응원 해봅시다. 자, 삼성이 잘 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뭐 있노? 하지만 모든 것이 직 간접으로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하다못해 노가닥을 한 자리 해도 할 수 있고요. 그보다도 안 보이는 곳에 수없이 얽혀 있는 것이 저래 큰 글로벌 기업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